안녕하십니까, 배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년 제2회 위험물 기능사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다음 제1류 위험물의 화학식을 쓰시오인데 첫 번째 물질은 과염소산 칼륨이죠. 자, 칼륨에 대해서 ClO4가 들어갔을 때가 과염소산 칼륨이고, 만약에 과가 없으면 KClO3라면 염소산 칼륨이 되겠고, KClO2라면 아염소산 칼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산화칼륨은 K2O2라 써야 되겠죠. 자, 분명은 무기과산화물인데 실제로 물에 위험한 성질을 놓고 본다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아염소 나트륨은 NaClO 다음에 우리 아까 아가 붙었을 때는 숫자 2가 온다 그랬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브롬산 칼륨, 얘가 잘 안 쓰는 부분이라 조금 생소합니다. 일단 칼륨 적어주고요. 브롬은 Br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는 다 산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산소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얼마인지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얘는 3이라고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지정수량 300kg인 인류 위험물 중에는 질산 칼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오드산 칼륨도 있고 브롬산 칼륨도 있으니까 전부 다 얘네들은 숫자 3이 오더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얘를 안 까먹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탄화칼슘이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해서 석회질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건 처음 나왔습니다. 기능사에서는. 탄화칼슘은 화학식이 CaC2인데 여기서 질소와 반응한다. 원래 질소는 불연성 가스로서 반응하지 않지만 고온에서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석회질소란 Ca 요거, 그 다음에 탄소 2개 중에 1개만 적어주고 나머지 질소를 여기다가 붙이면 얘가 바로 석회질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이거든요. 자, 개수는 칼슘 하나, 탄소 2개, 여기에 2개, 질소 2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떠나서 탄화칼슘이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칼슘은 OH를 만나죠. 수산화칼슘과 함께 아세틸렌 나옵니다. 탄화칼슘 물 만나면 무조건 아세틸렌 C2H2 외워야 하죠. 자, 개수는 산소 2개네요. 여기다가 2개. 수소는 2개, 4개라서 4개. 탄소 2개. 그 다음에 칼슘 1개.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탄화칼슘은 이 2개의 반응식 둘 다 알아둬야 합니다. 자, 3번은 햇빛에 의해서 4몰의 질산이 완전 분해하여 산소 1몰을 발생하였다. 이때 같이 발생하는 유독성 기체는 무엇인지와 분해할 때의 화학 반응식을 적으라 했습니다. 자, 먼저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지만 기체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부터 풀겠습니다. 질산은 HNO3죠. 육류위험물인데 질산이 만약에 육류위험물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비중이 1.49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4몰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4를 적어주죠. 분해하면 발생하는 물질은 H2O와 그 다음에 젓갈색 유독성 기체, 얘가 바로 NO2라는 이산화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류위험물이니까 산소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4몰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소가 4개 있네요. 여기에 2를 곱해주죠. 질소 4개입니다. 여기도 4를 곱해주면서 산소는 3, 4, 12가 되죠. 여기에 2개 있습니다. 12에 여기는 2개,
여기는 8개, 여기는 2개 더 있으면은 12개 되니까 이것이 바로 3몰의 분해 반응식이고, 이때 발생하는 유독성 기체는 NO2인데, 자, NO2를 이산화 질소라고 부르죠. 색깔은 젓갈색입니다. 색깔은 젓갈색 기체. 이것도 함께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적을 때는 한글로 이산화질소 이렇게 쓰시고요. 굳이 NO2를 써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다 써줘야 하는데, 자, 우리 책들을 공부하시면은 여기가 2몰이 되고, 여기는 1몰, 여기가 2몰, 여기는 0.5가 되는 걸로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익숙할 텐데, 반드시 4몰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4번) 문제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 중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 정전기 제거 방법은 첫 번째가 접지할 것, 두 번째 공기를 이온화시킬 것, 세 번째는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할 것이니까 문제 답은 70%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묻지를 않고 세 개를 쓰시오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둡니다. 자, 5번은 다음 괄호 안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품명을 쓰시오. 자, 무엇이라 하면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알아두고요. 인화점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건 바로 특수인화물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답은 이런데, 그렇다면 제1석유류에 대한 대표 물질은 요거처럼 휘발유, 그 다음에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인화점은 21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고, 알코올류는 인화점 아니죠. 자, 알코올류는 인화점 아니라 탄소의 개수가 1개에서부터 3개 이하의 포화 1가 알코올로 정의했었고, 다음 제2석유류의 경우에는 등유와 경유가 대표적인 물질이고, 인화점은 21도씨, 인화점은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에 제3석유류 적을게요. 제3석유류는 중류와 클레오소트유, 그리고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으로 정하고 있죠. 다음에 여기다가 제4석유류, 얘는 기어유와 실린더유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은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동식물유의 경우에는 대표 물질은 없습니다. 자, 그냥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것. 근데 물론 동식물유는 4석유류와 인화점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동식물유에 대해서는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라는 조건이 따로 붙는다는 게 차이점이죠. 자, 총 7가지의 분명,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인데 이 중에서 인화점 기준하지 않는 것은 알코올류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 수소, 칼륨이 약 190도씨에서 열분해되었을 때 분해 반응식을 쓰고 이거부터 해보죠. 이종 분말인 탄산, 수소, 칼륨이 190도 분해는 1차 분해입니다. 그래서 K2CO3 발생하면서 다음에 질식을 위한 CO2와 냉각을 위한 H2O가 만들어지는데 칼륨 2개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수소 2개 여기에 만족하고 있고 탄소 2개 여기에 만족하고 있고 산소 6개, 3개, 5개, 6개 딱 맞죠? 자, 이게 바로 분해 반응식입니다. 그 다음에 200kg의 탄산, 수소, 칼륨이 분해했을 때 자, 원래 얘는 분자율 얼마입니까? 칼륨은 39, 수소 1, 탄소 12, 산소 3개는 48입니다. 그러면 40과 60이 되니까 총 100g이 되겠네요. 그런데 앞에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00이라서 이 자체가 바로 200g이다. 이 말이죠. 자, 200g 물질을 분해를 시키니까 탄산가스는 얼마 나옵니까? 요거죠. 1몰 나오네요. 만약에 이 문제의 조건이 0도씨 1기압 0도씨라 했다면 22.4리터가 바로 대입되겠지만 1기압 200도씨니까 나중에 PV는 nRT에 대입을 해야 하므로 이 몰수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몇 몰입니까? 1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g짜리 물질이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CO2는 1몰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200g이 아니라 200k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kg이 분해했을 때는 얘는 1kmol 나오겠네요. 똑같은 숫자죠.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1몰 들어갔다면 부피는 리터가 되겠지만 1kmol이니까 이때만 구한 부피는 세제곱미터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대입합니다. 자, 압력은 P 1기압이고 부피를 구해야 하는데 몰수는 1몰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R 값은 0.082가 되고 절대 온도는 273 더하기 실제 온도 200도를 대입했을 때 이때 V 값은 몇 세제곱미터인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지울게요. 자, 계산 과정은 요겁니다. 1 곱하기 V는 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더하기 20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부피의 값은 얼마냐면 38.79 세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바로 6번 문제의 풀이 과정과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은 분자량이 58이고 인화점 영하 37도씨이고 B점이 34도씨인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저장할 때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하는 사리움층과 화학식 시효. 자, 이건 인화점 영하 37도씨 딱 정해져 있죠. 얘는 산화프로필렌. 화학식은 CH3, CHO, CH2가 됩니다. 분자량 확인합니다. 탄소 12가 3개 있고 수소는 4개, 6개 있으니까 산소 1개 16이니까 48 더하기 22가 되니까
36이죠. 더하기 22는 58이 되고요. 인화점은 영하 37도씨.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이 되고 지정 수량은 50리터다까지 함께 참고해 두죠. 다음 8번은 알루미늄 분해에 대해서 답하시오. 자, 흰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Al이라고 하는 화학식이고 이걸 연소했으니까 산소 O2와 반응시켜라 이 말이죠. 이때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알루미늄 3가원소입니다. 얘한테 3을 줄 것이고 산소 2가원소라서 2를 주겠죠. 이름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개수 맞춰보면은 알루미늄 2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하고 산소 3개니까 1.5를 곱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염산과 반응했을 때 수소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 알루미늄이 염산과 만났을 때 금속인지라 수소를 밀어내면서 알루미늄은 염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때도 역시 3가운소니까 얘처럼 숫자 3을 주고 염소는 1가운소라 줄 게 없습니다. 염화 알루미늄 그리고 수소가 H2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되겠죠. 알루미늄 하나, 여기도 하나, 염소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숫자 3을 곱해준다면 수소의 개수는 3개 되니까 여기에 1.5를 곱해주면 개수를 맞출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분명 쓰시오. 알루미늄은 이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분에 속하는 물질이라 분명은 금속분이고 지정 수량은 500kg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금속 분말은 그러면 위험 등급이 얼마일까요? 이류는 지정 수량 100kg만 위험 등급 2고 나머지는 몽땅 다 위험 등급 3이다. 여기까지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이동 탱크에 의해서 사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반드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분명 2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라면 가장 위험한 특수 인화물이라는 분명과 제1석유류에 대해서만 안전카드를 휴대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 4류 위험물이 아닌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와 제6류 위험물이라면 전부 다 안전카드를 휴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0번 문제는 제3종 분말 소화액입니다. 열분해할 때 메타인산, 암모니아, H2O를 만드는 열분해 방식 쓰시오. 자, 이건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완전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3종은 NH4, H2, PO4라고 하는 인산 암모늄인데 자, 분해해서 메타인산 나온다고 했습니다. HPO3. 암모니아 NH3, H2O 나온다네요. 물론 이 세 개의 위치는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N이 1개 있습니다. 여기도 N 1개 있고 H가 4개와 2개, 6개니까 하나, 넷, 6. P 하나, O 4개니까 3, 4. 개수는 딱 맞습니다. 전부 다 1몰씩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3종 분해 소화약제의 1차 분해 반응식은 물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1차라 묻는다면 인산아모늄이 H3PO4 오르토 인산 혹은 오르소 인산이라 불립니다. 자, 얘랑 암모니아까지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때도 N 하나고 N 하나고 H 6개인데 3,
3, 6개. P 하나, P 하나. O 4개, O 4개. 딱 맞습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둡니다. 11번 문제는 지정과산화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구 기준에 대해서 답하시오입니다. 지정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로서 지정수량 10kg의 물질, 이거 말하는 건데 얘는 워낙 위험해서 옥내 저장소 기준이 따로 더 정해집니다. 창의 기준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벽면에 설치하는 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창의 면적의 합계는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몇 분의 몇이죠? 그러면 8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답은 이렇고요. 그 외에 얘는 격벽으로 구획을 하는데, 자, 격벽은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격벽으로 구획을 하죠. 만약에 얘가 또다시 뒤쪽이 바닥 면적 150 이상이라면 또 한 번 더 구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벽은 돌출 길이가 외벽으로부터는 1m 이상, 지붕으로부터는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되고, 얘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죠. 또는 철골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두께가 30cm 이상이 돼야 되는 반면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에는 두께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격벽 말고 이 외벽의 두께도, 외벽 두께도 만약에 이 구조라면 10cm 뺍니다. 20cm 이상이 되고, 외벽 두께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에는 30cm 되겠습니까? 자, 외벽 두께는 요만큼이죠. 30과 40일 때 격벽의 두께입니다. 격벽이 요렇다면 외벽 두께는 격벽보다 더 얇다는 거죠. 얼마씩? 10cm씩 더 얇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주유 취급소에 설치한 주유 중 엔진 정지 표시를 한 게시판 바탕색과 문자색은 무엇인가? 바탕색은 황색이고 문자색은 흑색입니다. 주유 중 엔진 정지고요. 자, 이 바탕색과 문자색이 반대가 되는 것. 만약에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하는 것은 이동 탱크의 표지라고 하는 위험물이 있습니까? 이가 바로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쓴다는 겁니다. 이가 바로 이동 탱크의 표지,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답은 황색과 흑색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13번 피크린산 또는 트리니트로페놀입니다. 자, 이것과 트리니트로톨루엔의 구조식을 각각 나타내시오. 자, 둘 다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 화합물에 속하고 지정 수량은 200kg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피크린산은 구조식이 벤젠에 OH 붙인 것. 자, 얘를 페놀이라 그래요. 이 페놀에다가 니트로를 3개 붙였으니까 트리니트로 페놀이 되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이게 톨루엔이죠. 자, 톨루엔에 니트로기가 3개 붙어 있는 것이라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조식을 보고 얘네들의 화학식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탄소 6개,
수소는 여기와 여기만 남아서 2개. 다음에 OH 붙이면서 NO2가 총 3개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TNT의 경우에도 탄소는 6개인데 수소는 2개만 남으면서 CH3와 함께 NO2가 총 3개 붙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답형 문제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동영상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